2021년 5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인도에서 호주 교민 수송을 위한 첫 번째 특별기가 도착한 소식과 75일 만에 지역 감염자가 나온 멜번 소식, 연방 정부의 국경 개방 시기 및 정부 예산 발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도의 통제 불능의 코로나 상태 때문에 중단됐던 인도발 항공기 운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재개가 되어 인도에 발이 묶였던 호주인들의 귀국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특별기 운항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별기에 탑승이 허가된 150명의 승객 중 절반가량이 탑승이 불허됐기 때문입니다. 40명은 탑승 전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0여 명은 확진자 근접 접촉자로 탑승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연방정부는 특별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호주 시민들을 찾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80명만이 첫 번째 특별기를 통해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특별기 탑승객들은 다윈 국제공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입국하면 바로 2주에 2천여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하워드 스프링스 격리시설로 이송이 되어 2주간 격리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특별기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확진자들과 근접 접촉자들을 걸러낼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 정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격리시설에 도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비행기들보다 5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항공편을 통해 6월 초까지 인도에서 총 3편의 특별기가 호주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하워드 스프링스 시설의 경우 동시에 100명까지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지만 보건당국은 이 수치를 50명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수용 인원을 넘어서 확진자가 너무 많아질 경우 다시 인도발 항공편이 중단될 수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75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던 빅토리아주의 30대 남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해당 남성은 애들레이드 플레이포드 호텔에서 격리를 끝냈으나 멜번 자택으로 돌아온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남성이 지난 7일 멜번 전철 서비스를 2차례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돼 수백 명의 승객들이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어 보건 당국은 긴장했었는데요. 근접 접촉자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지역 감염 확산으로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 기간 동안 해당 호텔에 머물렀던 다른 빅토리아주 주민 6명이 추가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긴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14일간 추가 격리 기간을 보내며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호주주도 이와 비슷하게 당시 같은 호텔에 머물렀던 남호주주 투숙객 10명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주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노출 위험 지역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하에 손님들의 QR코드 체크인 규칙을 어기는 사업체에게 $1,652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위반 행위가 반복이 되면 $9,913의 벌금과 기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연방정부가 2021년, 22년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 부분 중 하나는 호주 국경이 언제 개방이 될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정부는 지금부터 1년 정도는 더 국경 봉쇄가 유지가 되어 2022년 중반경이 되어서야 호주 국경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개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백신 접종 관련 예산을 $19억 증액하면서 하루 20여만 명이 접종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 속도가 초반보다는 빨라져서 하루 백신 접종자가 약 6만여 명 정도인데요. 이를 3-4배가량 증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연말까지 전 국민이 최소 1차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접종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 지금 같은 속도로 접종이 이어진다면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호주 인구 전체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편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 위치한 대형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가 운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선 1A, 1B 단계에서 누락된 대상자에게 우선 접종을 시작하여 매주 3만여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수주 이내에 40대를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실시해 주 6만여 명이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접종센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 6일이 운영이 되며 간호사 200여 명이 상시 대기하게 됩니다. 각 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같은 대규모 접종 센터 건립을 서두르는 등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호주 정부는 모더나와 2,500여만 회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접종분 1,000만 회분은 2021년 안에, 2차 접종분 1,500만 회분은 2022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호주 국경이 2022년 중반이 되어서야 열린다는 발표와 관련해서 해외에 가족을 둔 이민자들은 크게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당 발표와 관련해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우선적으로 해외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방침을 세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는 자체 격리 전용 건물을 이용해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해외 유학생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주에 할당된 해외 입국자 쿼터와 별도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인데요. 학생들의 격리 비용은 대학들이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해외 유학생들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각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호주 해외 유학생 산업 규모는 약 연간 140억 달러 수준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대학 교직원 17,300여 명이 감원이 되고 전년도 대비 수익이 무려 18억 달러 손실을 입는 등 대학 당국은 해외 유학생들의 입국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번 연방 예산안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4년간 복지 혜택 대기 기간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은 가족 세금 혜택, 유급 육아 휴직 보조금, 간병인 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 취득 후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는 해당 조치로 5년 동안 약 6억 7,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연방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영주권 승인 상한선을 16만 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비자 신청자와 대기기간이 길어진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여 명 이상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싱글의 경우 최대 1,080달러, 맞벌이 부부의 경우 2,16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호주 교민 수송을 위한 첫 번째 특별기가 도착한 소식과 75일 만에 지역 감염자가 나온 멜번 소식, 연방정부의 국경 개방 시기 및 정부 예산 발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